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순간 직감이 왔습니다. 설마 하면서 인터폰을 봤더니 네, 역시 시어머니이시더라고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신 모습이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문을 안 열어드릴 수는 없으니 열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제 머리채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실 줄은 정말 조금도 예상을 못해서 몸이 그냥 얼어버리더라고요. 어머님은 절 아예 바닥에 내팽겨쳐서는 고래고래 소리를 치셨습니다. 너 바람났지? 이건 네가 사통을 해서 팔자가 변한 거야. 그거밖에는 없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미친 사람 같았어요. 남편은 어머님을 떼어내면서 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고 무슨 망령이라도 난 거냐고 화를 냈어요. 어머님은 눈에 훤히 보이는데 신령님이 바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뭐가 망령이냐고 소리를 치시고요. 지금까지 어머님이 무속인이신 게 아무런 불만이 없었는데 이런 일을 겪게 되니 정말 어머님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나가라고 어머님을 내쫓았고 저는 정말 서러워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남편은 머리는 산발이 되고 얼굴은 어머님 손에 긁힌 저를 보면서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고 나한테 이런 상처를 주게 될 줄은 몰랐다고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사실 남편 잘못은 아니니까 남편한테 욕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어머님 오해가 풀리실 때까지 당분간 어머님과 거리를 두자고 했고 남편은 당연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남편이 남동생, 그러니까 제 도련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도련님은 남편하고 10살 차이가 나서 아직 결혼을 안 하고 어머님하고 계속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요즘 엄마한테 무슨 일이라도 있냐고 물었더니 도련님이 말하기를 소위 말하는 신발이 떨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 본인은 그걸 모르는 상태래요.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았고 신당에 찾아오는 손님들 사이에서는 이미 아름아름 소문이 다 나서 손님의 수가 확 줄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어머님이 그런 행동을 하신 게 조금은 이해가 됐습니다. 20대 초반에 신내림을 받으신 이후 지금껏 이 일을 계속 업으로 삼아오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하셨을까 생각했습니다. 물론 폭력을 쓰신 건 정말 안 될 일이었지만요. 그 이후로도 어머님은 종종 찾아오시고 전화도 걸고 하셨어요. 하지만 아파트 경비원 분한테 말씀드려서 어머님이 못 들어오시기도 하고 전화번호도 차단해 뒀습니다. 도련님도 저희를 위해 어머님을 계속 설득해 줬고요. 아예 모든 연락망을 그렇게 끊어버린 건 좀 죄송하긴 했어요. 하지만 또 눈 돌아간 어머님한테 맡기는 싫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이럴 때는 단호하게 나가야 엄마도 정신을 차린다고 마음을 단단하게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어머님과 아무런 교류도 하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웬만큼 무슨 일이 있지 않는 이상 생리주기가 28일 딱딱 들어맞는 사람이거든요. 미리 설레발로 기대하지 말아야지 생각하면서 초조한 마음으로 남편 몰래 화장실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써봤습니다. 그런데 선명한 2줄이 나온 거예요. 그 빨간 2줄을 본 순간 울음이 터져버렸습니다. 사실 정말로 임신이면은 이벤트를 준비해서 남편한테 짠하고 알려줄 생각이었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고 울음소리가 새더라고요. 남편은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화장실 문을 막 두드렸고요. 그래서 테스트기를 하고 채 1분도 안 돼서 남편한테 허무하게 임신 소식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역시나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눈물까지 맺혀서는 너무 고맙다고 하는데 정말 가족의 행복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산부인과에서 피검사도 해봤지만 역시나 임신이 맞았어요. 2개월 반 정도가 지나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친정집에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아기를 기다렸는지 아셔서 당연히 너무 좋아하셨죠. 그런데 시댁에는 쉽게 말을 못 꺼내겠더라고요. 임신 소식을 알렸다가 혹시 듣기 싫은 소리라도 하시게 되면은 태교에 안 좋잖아요. 그래서 남편도 저도 걱정했지만 임신 소식을 알려드릴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잡히고 약 반년 만에 시댁에 방문을 하게 됐어요. 저희 부부가 온 걸 보고 어머님은 잡상인 쫓도 쫓아낼 땐 언제고 웬일이냐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마음을 먹고 임신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말을 잊으시더라고요. 솔직히 말은 안 하셨어도 눈빛으로 보이잖아요. 그게 정말 우리 아들 애 맞냐고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진짜 결혼 초반에 봤던 어머님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눈빛도 이상해지고 총기도 없으신 게 정말 한 공간에 있기가 불편할 정도였습니다. 어머님은 한참 말을 아끼시다가 짧게 입을 여시더라고요. 그래 알았다. 순산해라. 내가 기도드리마. 라고요. 그러면서도 절 계속 의심하는 눈빛으로 훑어보시더라고요. 어머님의 말도 안 되는 오해를 어떻게 벗어야 하나 정말 갑갑했습니다. 하지만 임신한 몸으로 그 답 안 나오는 고민을 계속해봤자 저만 손해일 것 같아서 그날 이후 출산 때까지 시댁에는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순탄한 임신 기간을 거쳐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정말 출산의 고통 말만 들었지 그렇게 힘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진이 다 빠져서 중간에 한번 기절까지 했고 이대로 나 죽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웅행 우는 아들을 품에 안으니까 그 고통이 싹 가시더라고요. 온몸에 전율이 흐른다는 말의 의미를 아들을 안은 순간 온몸으로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정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도련님, 심지어 일가 친척들까지 아기를 보러 오곤 했는데 어머님만 안 오시더라고요. 남편은 아직도 당신을 그런 식으로 의심하는 거라며 엄마 부를 필요도 없다고 하는데 전 계속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어머님 모시고 오라고 당신이 좀 굽히라고 말을 했죠. 호구 같아 보일 수 있다고 하지만 전 신혼 초에 어머님이 보여주셨던 그 따뜻한 마음을 잊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도 계속 가지고 있었고요. 결국 남편은 제 뜻을 못 이기고 어머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어머님은 딱 봐도 정말 떨떠름해 보이셨어요. 수고했다 한마디만 툭 던지실 정도로요. 하지만 남편이 신생아실로 데려가서 유리창 너머로 우리 아기를 보여드리는 순간 시어머님의 표정이 변하더군요. 행복해 하시는 티가 났어요. 처음 보시는 손주잖아요. 직접 그 작고 귀여운 얼굴을 보니까 심경의 변화가 생기신 게 느껴지더라고요. 간호사가 아기를 들어줘서 어머님은 더 가까이 손주의 얼굴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본인도 모르게 웃으시더라고요. 눈도 못 뜨는 아기에게 손까지 흔드시고요. 그렇게 아기를 보고 다 같이 제 병실로 돌아오니까 어머님이 갑자기 저를 보며 눈물을 한두 방울씩 뚝뚝 떨어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본인도 어렴풋이 조금은 짐작하고 있었대요. 신발이 떨어져서 자꾸 틀린 말만 하고 있다는 걸요. 그런데 자기 귀에 그 신령님 말씀이 너무 커다랗고 생생해서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계속 떠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서해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님을 꼭 안아드렸어요. 이제 다시 제대로 된 가족으로 돌아왔다는 생각에 저도 눈물이 나더군요.
어머님은 그날 이후로 신당을 접으셨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드리고 몸을 깨끗하게 해서 신령님의 말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 때 다시 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에 아이를 돌봐주겠다고 하셨어요. 사실 전 계속 맞벌이를 하고 싶어서 베이비시어터를 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봐주신다니 정말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어머님이 사시던 집은 도련님 혼자 사시게 하고 어머님께 들어와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님은 깜짝 놀라서 괜찮다고 너희 불편하게 하기 싫다고 하셨지만 전 제가 원해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설득했고 결국 어머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아침 일찍 아이 밥도 챙겨주시고 퇴근 시간에 맞춰 식사 준비도 해주시고 청소 빨래 같은 일까지 도맡아 해주셨어요. 집안일은 하지 마시라고 말려도 꼭 할 거라고 고집을 부리시더라고요. 이렇게라도 저한테 지은 죄를 갚고 싶으시다면서요.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영원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이가 5살이 된 올해 일이 또 터졌습니다. 어머님의 증세가 다시 시작된 거였죠. 한동안 정말로 잠잠했는데 산에 기도를 드리고 오신 날 어머님 다녀오셨어요? 하고 묻는 제 머리를 바로 잡아채셨습니다. 그러고서 저 애가 누구 아들인지 지금 말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하필 남편도 없던 때라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차마 시어머니한테 폭력은 못 쓰겠더라고요. 아들은 울고 저는 엎어져서 발길질까지 당하고 있을 때 퇴근한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기겁해서는 바로 어머님을 떼어놓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를 쳤어요. 어머님은 오늘 신령님한테 똑똑이 들었다고 저 애는 분명 남의 씨라고 도리어 화를 내시더라고요. 정말 서럽고 비참하고 쪽팔려서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그럼 유전자 검사해 보시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진실을 밝히자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하! 그깟 검사 결과 조작하겠지. 뻔해. 그리고 설령 친자로 나오더라도 그건 검사가 잘못된 거야. 신령님이 말씀하시는 게 진실이니까 라고 하시더군요. 정말 이제는 어머님과 끝내야겠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도련님을 불렀고 도련님 차로 어머님을 짐을 다 뺐어요. 도련님은 상황을 전해 듣고는 가타부타 말없이 바로 어머님을 끌고 갔고요. 어머님이 끝까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는데 정말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신령님 말이 확실하다고 계속 신령님 타령이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대로 어머님과 평생 연이 끊어질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며 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일이었지만 아기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제가 휴가를 내서 집에서 아이를 보고 있던 날이었어요. 아들이 약을 먹고 낮잠을 자는 동안 저는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 막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기겁해서 베란다를 나가봤더니 현관문은 열려있고 아기가 자던 방에는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복숭아를 먹이고 있더군요. 저희 아들에게는 남편을 닮아서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었어요. 아기 때 알레르기 검사로 알게 됐고 시어머니도 그 사실을 당연히 아십니다. 그런데 그 복숭아를 아이에게 먹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다 깬 애는 막 울고 저는 비명을 지르면서 아이를 품에 안고 어머니한테서 떨어졌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반쯤 미친 눈이더라고요. 이미 복숭아를 삼킨 아이는 복숭아 알레르기가 꽤 심해서 벌써 눈과 목이 붓고 있었습니다. 전 바로 응급차를 불렀고 아이와 병원으로 이동했어요. 가는 동안 남편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연락을 받고 온 남편은 망연자실한 모습이었어요. 당연하겠죠. 본인 어머니가 본인의 아들에게 이런 일을 벌였으니 게다가 심지어는 응급처치를 마치고 기진맥진으로 집에 돌아갔을 때 아직도 집에 계시던 어머님이 이런 말까지 하시더라고요. 복숭아 알레르기는 어떻게 꾸며냈냐? 사람들이 다 속디? 그날 남편은 일단 어머님을 원래 집으로 돌려보낸 뒤에 도련님과 아주 긴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련님과 함께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남편이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에 너무 놀랐고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다간 우리 아들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부모는 아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남편의 말에 저도 결국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계가족 2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남편과 도련님이 동의했고 가족관계 증명서와 등본, 신분증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 상담을 마친 정신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원에서 사설 구급차를 보내줘서 어머님은 그걸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셨습니다. 이송되실 때도 계속 저에게 바람난 년, 불륜한 년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끝까지 제 가슴에 비수를 꽂고 가신 겁니다. 지금은 아직 어머님이 가신 지 몇 달 되지 않아 정신병원에 계시다는 게 실감이 잘 나지 않아요. 하지만 도련님은 가끔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엄마가 왜 그렇게 됐을까? 내가 좀 더 잘할 걸 하고 울곤 하더군요. 저도 어머님이 참 밉지만 동시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했습니다. 정신에 병이 들어서 그러신 거잖아요. 그래도 이 슬픔을 남편과 아들과 함께 나누면서 극복해 보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병이 다 나으시면은 언젠가는 함께 식사하는 날도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